이전까지 30원 줘놓고 왜 15원만 주느냐, 더 내라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럼 자본가는 한다고, 야 15원 받더라도 너희들 라면 몇 개 너 그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럴 때 하도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들고 이러면, 그럼 좋다 그러면 10원 말고 20원으로 올려줄게 이래 됐다 이 말이야. 20원으로 20원을 올려줘 버리면 이 친구는 얼마를 가면 30원 가져가는 거죠. 30원 가져가고, 그러면 20원 되면 이게 4시간으로 되는 거야. 3시간이 아니고 4시간으로 되고, 이거 30원 되면 7시간이 아니고 6시간이잖아. 그렇더라도 아까 자본가는 4시간에서 지금 6시간으로 잉여가치를 늘리고 그랬잖아. 그 30원, 20원에서, 이거 20원에서 30원으로 잉여가치를 더 얻었고, 노동자는 15원에서 20원으로 됐는데 20원이 뭐냐 하니까 라면 그럼 어떻게 되나? 몇 개가? 100원 몇 개, 몇 개가? 몇 개가 됐어? 100에 15. 33개. 33개? 133개? 아니, 네. 133개요? 오케이. 이래 되면 20원을 받으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라면 100개가 133개가 되니까 노동자도 이익을 본다 이 말이야. 그죠? 자본가도 이익을 보고 노동자도 이익을 본다 이 말이야. 실제로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도 많았답니다. 자본가도 이익을 보고 노동자도 이익을 보고 자본가가 더 큰 이익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노동시간이 그 연장시키는 것을 절제적 잉여가치 생산이라고 하고, 이거를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라고 하고, 자본론에서는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고요. 굉장히 진도가 좋죠. 다음 시간은 78부터 이윤액격과 자본 축적이 내포하는 모순들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공헌을 야기하는 그런 모순들이 어떤 식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만합시다. 따라오시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요망사항까지 해가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과잉 생산하고 잉여 생산물하고 이름이 비슷한 것 같고, 또 과잉 노동력하고 잉여 노동하고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실제 내용도 비슷한.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자본가가 자기가 원하는 이윤을 못 얻을 만큼 많이 생산했다는 이야기예요.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생산물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 내버리면 값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생산물을 생산하느라고 든 돈을, 비용을 다 회수를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과잉 생산이에요. 과잉 생산이라는 거. 그런데 잉여 생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잉여 생산물이라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동자 측으로 보면 자기가 받은 임금보다 더 큰 생산물이야. 그죠?
자기가 받은 임금 플러스 자본가의 잉여가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임금보다는 더 큰 생산물이다 이렇게 해도 말은 되네. 잉여 생산물이다. 그래서 언제나 노동자는 잉여 생산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잉여 생산자. 노동자는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30원보다도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과잉생산 말고 잉여가치 과잉 노동하고 잉여 노동. 그거는 또 안 되냐. 잉여노동 이거는 자본가 이윤을 만드는 노동이고 과잉노동 하는 건 여기 없었잖아요. 과잉노동이라고 하는 건 과잉인국하는 걸 했었는데 과잉인국은 실업자 이야기니까 그거는 별로 큰 음악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과잉 생산과 잉여 생산이라는 부분에서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단어 선택할 수 있다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과잉 생산은 어쨌든 자본가가 자기 이윤을 못 미쳐서 이제 나타난 단어인 거고, 잉여 생산이라는 거는 노동자가 생산했음에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만큼 그 잉여 가치를 만들어 넣는 부분. 예. 그걸로 양쪽의 서로 입장에서 보는 단어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지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보면 자본가 쪽에서 보고 노동자 쪽에서 따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예. 아까 주유경제학에서는 불황이나 공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유경제학에서는 그거는 순전히 우연적 요소거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 실제로는 주류적인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븐에 공황 생기는 것도 이렇게 하천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2007년도 8월부터 이렇게 탁 내려왔다고. 탁 내려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시장에 가만히 뒀으면 좋을 건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꾸 그랬다니거든. 근데 사실은 이때 뭐 개입한 게 뭐였어요? 이게 지금 이게 얘네가 넣어올 때 정부가 자기들이 금융자본들이 전부 은행에 대한 규제 전부 없애라 해가지고 전부 규제 다 없애주는 거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딱 생기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그렇다 하는 거 그건 이해를 못하죠. 전부 그 시장은 가만히 놓으면 참 잘 되는데 옆에서 자꾸 개입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뭐 사실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정부 보고 개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이익 보는데 뭐 지멋대로 이익 나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왜 개입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개입해가지고 구제금융 줘가지고 구제금융 정부가 내놔가지고 우리가 손해본 거 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 친구들은 필요하는 거예요. 거짓말 게임고. 예. 아까 선생님 그 2007년 8월에 이를테는 그 위기라는 공황 이전의 위기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사실 경제학 전쟁에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공황하면 그냥 인식하고. 그래서 위기를 개념을 넣어서 2009년 9월까지 2008년 9월까지 이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GDP하고 GDP 증가율 또 실업 증가율, GDP 증가율은 떨어지고 실업 증가율이 더 많아지고 이 두 개가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는 그 현장에 딱 나타난다. 예.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급속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자, 오늘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예. 근데 저걸 아셔야 돼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까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소설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소설 같으니까 읽어보세요. 그 미리 복습을 아니 예습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제가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리면 돼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네, 다음 거 보세요.